안녕하세요. 잘생긴 유민함입니다. 03의 기출문제,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문제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2번에 1번, 3번에 1번을 맞추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문제 1번은 DB 구축인데 30점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우리가 맞출 수 있게 나와요. 요거에 관련돼서 2번, 3번, 4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번 문제는 우리가 다 맞출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학생 테이블을요. 학생에 대한 상세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지시사항에 따라서 학생 과목 성적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학생 테이블 90% 이상이 테이블이든 컬이든 폼이든 보고서든 전부 다 디자인 보기에서 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학생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학과 코드 필드는 A-102 형식으로 입력되도록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입력 마스크네요. 그쵸? 학과 코드에 와서 입력 마스크를 입력을 하는데 A-10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101인데 이렇게 확대를 하니까 문제가 안 보이네요. 앞에 한 자리 문자와 뒤에 세 자리 숫자는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문자가 와야 되잖아요. A가 오면 안 됩니다. A는 숫자 문자 가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L 빼기 세 자리 숫자는 반드시 입력. 필수죠? 000이라고 쓰고 빼기도 저장되도록 설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입력 마스크를 이렇게 쓰되 여기에 기호가 쓰였다고 하면 이 세미콜론 다음에 어떻게 써주면 된다고요? 이 기호도 저장 OK 라고 해서 기호도 같이 저장을 해줘 라고 하면 0이라고 쓰고 그렇지 않으면 1이라고 쓰거나 안 쓰거나 한다고 했죠? 그런데 기호가 저장할 거다 라고 하면 저장 OK 라고 해서 0이라고 쓰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은 없으니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1번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2번 성명 필드에는 값이 반드시 입력. 그럼 성명이라는 필드, 성별이랑 잘 보셔야 돼요. 성별에다가 하시면 안 돼요. 성명이라는 필드에 값이 반드시 이거는 많이 나왔죠? 필수의 값을 예로 바꾸시면 되고 학년 필드는 한 자리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학년 필드에 숫자 1, 2, 3, 4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유효성 검사 규칙에 써주시는 거예요. 숫자가 한 자리 들어가게끔. 그래서 얘는 데이터 형식이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유효성 검사 규칙에 length라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length라는 함수가 내가 학년을 넣었을 때 학년의 필드의 명을 넣었을 때 얘가 한 자리가 되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학년을 기준으로 한 자리가 되게끔 넣어주시면 돼요. 자, 과목 테이블. 한번 했죠. 학생 테이블은 닫고요. 라고 하시고 과목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요. 과목 코드 필드의 기본 키는 아니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과목 코드에 어떤 거요? 기본 키를 설정하라는 게 아니라 과목 코드 필드는 기본 키는 아니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인덱스에 뭐라고 하면 되죠? 중복 불가능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5번이요. 과목 테이블도 닫겠습니다. 자, 성적 테이블을 또 디자인 보기로 열었어요. 성적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성적 필드에는 100 이하의 숫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적절한 데이터 형식과 필드 크기를 설정하시오. 성적 필드를 선택을 하고 자, 데이터 형식이 숫자가 입력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입력이 되되 필드 크기는 정수가 아니라 뭘로 바꾸시면 돼요? 바이트로 바꿔주시면 되죠. 100 이하의 숫자니까 255까지 입력이 되도록 바이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번은 끝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DB 구축이 라고 쓰시면 되겠죠. 2번은 신입생 현황 엑셀 파일을 테이블 형식으로 갖고 오시오라고 되어 있죠. 외부 데이터에 엑셀 파일을 갖고 오는 겁니다. 원래는 DB 폴더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탕화면에 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바탕화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03의 폴더 안에
뭘 갖고 와요? 신입생 현황이라는 엑셀 파일을 갖고 오되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신입생으로 이름이 지정된 범위를 이용하라고 했고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이 학번을 기본키로 지정하고 테이블 이름은 신입생으로 할 것. 그럼 테이블을 갖고 오시오 확인. 그 다음에요. 여기서 워크시트에 똑같은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름 있는 범위 표시를 꼭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입생으로 선택하시고 다음 첫 행의 열머리글이 있음 문제대로 다음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죠? 뭐만 보셔야 돼요? 기본키가 뭘로 돼 있어요? 학번을 기본키로 지정하고 기본키를 학번으로 지정하고 다음 이 테이블의 이름을 신입생 마침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닫기 이렇게 하면 신입생이라는 테이블을 이렇게 갖고 오게 되겠죠? 자, 바로 3번이요. 성적 테이블에 이거는 완전 보너스 문제죠. 그렇죠? 관계를 맺어주는 건 항상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이거 한 번 쓴다고 했잖아요. 관계를 열어서 필요한 게 성적 테이블과 학생 테이블, 성적 테이블, 학생 테이블, 닫기. 학번 필드가 학생 테이블의 학번 필드를 참조하며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학번과 학번을 드래그를 해서 연결을 해주되 삼각형 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관계 설정 시 필요한 기본키를 설정하시오.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시오. 성적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학생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하시오. 그러면 얘는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이 얘기는 없죠. 성적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학생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할 수 없도록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할 수 없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하지 않고 만들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학번과 학번을 연결을 하되 관계 설정 시 필요한 기본키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학생 테이블에는 학번에 기본키가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학생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학번에 해당하는 얘의 기본키 설정을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연결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학번과 학번을 연결해 주되 문제의 물음대로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고 했고 관련 필드는 모두 업데이트 이 얘기는 아예 없죠. 관계 설정 시 필요한 기본키 설정했고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했고 그 다음에 성적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학생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했어. 모두 삭제가 아니고 그래서 체크만 해주시고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관계를 맺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닫고 나오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문제 1번이 완성이 되고요. 자, 이번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성적 입력 정보 폼을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적 정보라는 제목 넣는 거와 그 다음에 여기 콤보 상자 만드는 거 저는 2개뿐이 못 찾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1번부터 5번까지 푸시면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일단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로 열어볼게요. 자, 1번 문제. 시험 날짜와 성적의 순서를 그림과 같이 변경을 하고 여기 보니까 성적이랑 시험 날짜가 서로 바뀌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을 서로 바꿔서 그림과 같이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바꿔볼까요? 성적을 뒤로 얘는 앞으로 그 다음에 얘네도 서로 바꿔줍시다. 선택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되 얘네를 어떻게 하라고요? 컨트롤의 가로 간격을 모두 같게 설정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레이블도 선택하시고 정렬의 크기 공간에 가로 간격 같음 그 다음에 본문도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 크기 공간에 가로 간격 같음으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시험 날짜 이렇게 뿅 바뀐 부분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이요. 폼 머리글에 그림과 같이 레이블을 생성한 후 제목을 입력하고 그럼 디자인에 텍스트 상자랑 레이블을 잘 구분하자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라고 써있는 쟤를 학번 위에서 이렇게 일단은 그려주겠습니다. 비슷하게. 그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성적 띄고 정보 성적 띄고 정보
그래서 얘의 속성에 들어가서 더 자세한 거 해주시면 되겠죠? 형식에. 자, 캡션에 성적 정보라고 들어있고, 이름은 LBA 제목, 글꼴은 궁서, 크기는 20. 그러면 글꼴부터, 글꼴이 궁서, 굴림이 아니라, 궁서, 크기는 20. 그 다음에 기타에 들어가서요, 네이블 제목을 뭘로요? 랩 제목, LAB 제목 이렇게 써주시면 2번도 해결이 되고, 모든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 특수효과를 새긴 밑줄. 그러면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형식에서 특수효과에 뭘 선택하면 돼요? 새긴 밑줄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문제대로. txt 학번과 txt 성적 컨트롤에 학번과 성적을 바운드. 그러면 이 텍스트 상자에요. 학번이라고 쓰죠. 학번이라는 필드를 갖고 와서 보여줘 라고 하면 되고, 이 성적이라는 텍스트 상자에 성적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CMD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성적 입력 폼 닫는 기능을 매크로 함수로 구현하시오. 자, 얘를 온클릭 이벤트에서 매크로를 거는 겁니다. 매크로 작성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눌렀을 때 우리는 뭐 하고 싶냐면 이 성적 정보 입력 폼을 닫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에서 클로즈 윈도우로, 클로즈 폼은 없으니까, 그렇죠? 클로즈 윈도우로 해서 개체 유형은 폼이고 이 폼의 이름은 뭐 하면 돼요? 성적 정보 입력이야 라고 선택을 해주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내가 선택한 이 컨트롤에 포함된 매크로로 얘를 눌렀을 때 닫혀지는 매크로가 만들어졌겠죠? 뿅 누르면 뿅 닫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2번에 1번 폼을 다 완성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2번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정보 입력 폼의 감옥 코드. 아까 우리 콤보 상자였는데, 그쵸? 1번 그림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감옥 테이블에서 감옥 코드와 감옥명을 표시하고, 강열의 넓이는 1cm, 4cm, 목록값 외에는 추가할 수 없도록. 그러면 성적 정보 입력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요. 그쵸? 이 감옥 코드 컨트롤을 일단 선택을 하고, 데이터에서 행원본 땡땡땡으로 갖고 온다고 했죠? 행원본을 이 행원본 유형을 바꿔야 되네요. 그렇죠? 행원본 유형을 자, 값 목록으로 하니까 얘가 땡땡땡이 안 나와요. 그렇죠? 행원본을 필드 목록으로 하니까 얘는 필드를 선택하라고 나오고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테이블 커리에 테이블에서 감옥 테이블에 감옥 코드와 감옥명을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땡땡땡을 눌러서 커리 디자인을 여신 다음에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옥 테이블을 열어서요. 첫 번째는 감옥 코드와 감옥명, 감옥 코드 더블 클릭, 감옥명. 그러면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이렇게 보여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하시고 SQL문이 작성이 되면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감옥 코드와 감옥명을 표시했고 강열의 너비는 1cm, 4cm, 목록값 이외의 데이터는 추가할 수 없도록 그리고 목록값만 허용을 예라고 바꾸고요. 문제대로만 합니다. 다른 거 뭐 볼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형식에 들어가서 열 개수는 바꿔주셔야 돼요. 두 개를 갖고 왔으니까 두 개. 열 넓이도 1,4라고 바꿔주시고 이렇게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장을 하고 얘를 봤을 때 얘를 딱 눌렀을 때 이렇게 문제처럼 나오면 우리는 제대로 한 거죠. 이렇게 문제대로만 바꾸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정식 시험에서는 여기 있는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바운드 되는 열이 감옥 코드가 되고 뭐 감옥명이 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목록 너비도 5cm로 설정하시오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되면 그때 가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여기서는 문제 그대로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성적 조회 폼에 삽입된 하위 폼의 본문 컨트롤에 대해서 과목별 성적 조회 폼을 열었어요. 그래서 하위 폼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위 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본문 컨트롤에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라고 했는데 학과 이름을 기준으로 정보가 포함된 레코드에
글꼴 스타일을 굵게 밑줄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적용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과 이름에 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굵은 거 밑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 보기에서 일단은 조건부 서식은 내가 선택한 범위니까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형식에 들어가서요. 조건부 서식을 걸어주겠죠. 세규칙, 시기. 그 다음에 우리는 학과 이름에서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필드명이니까 학과 이름이 정보야? 이것처럼 학과 이름은 인데 정보가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그 3번 공식 일부만 포함된다고 했을 때 는 대신에 like해서 좌우로 별을 붙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like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별, 정보, 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굵은 밑줄 이렇게 한번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 적용, 확인.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이 폼을 보면 되겠죠. 폼 보기를 딱 눌렀을 때 정보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바뀌면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2번 문제 3번도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장하고 닫고 나가면 되고 3번에 1번 보고서만 완성을 해도 우리는 어느 정도 점수를 따는 겁니다. 그렇죠? 자, 과목별 시험 성적을 보고서는요. 인쇄 미리 보기로 열고 디자인 보기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렇죠? 인쇄 미리 보기로 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 보는 모양대로 바뀌면 되는데 학번, 학년, 평가가 일단은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시험 응시 인원이라는 저 모양이 일단은 좀 그려졌네요. 그렇죠? 그리고 과목명이 연속된 과목명이 나눠져 있고 자 그러면 문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요.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과목명 필드의 기준으로 과목명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여 표시하되 그럼 얘는요. 그룹화 및 정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과목명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여 표시하되 라고 했으니까 그룹 바닥글 영역을 생성하고 보고서 바닥글 영역의 모든 컨트롤을 그룹 바닥글 영역으로 이동시키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일단은요 문제대로 하겠습니다. 과목명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과목명 필드를 기준으로 과목명 필드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내림차순을 일단 정렬을 해주는 거예요. 그룹 바닥글 일단은 볼까요? 여기서 저장을 하고 인쇄 미리 보기로 보면 여기 5의 실무가 표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과목명 머리글이 있고 그룹 바닥글 영역을 생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서 그룹 바닥글 영역, 바닥글 구역 표시함으로 바꿔주셔야죠. 표시. 머리글 구역 표시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과목명 페이지 머리글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표시 안함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모양이 되겠죠? 우리가 보는 모양이 비슷해지니까. 그 다음에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보고서 바닥글 영역의 모든 컨트롤을 그룹 바닥글 영역으로 이동시키시오. 보고서 바닥글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그룹 바닥글, 과목명 바닥글 아래로 이동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Shift 눌러서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얘를 이렇게 과목명 바닥글 아래로 이렇게 당겨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저장을 하고 인쇄 미리 보기를 딱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비슷한 모양으로 일단은 좀 보여지죠?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txt 학번과 txt 학년 컨트롤에 각각 학번과 학년 필드를 바운드. 얘는요, 레이블에 있는 필드명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학번이라고 쓰고, 학년이라고 쓰고. 학년. 자, 3번이요. txt 평가 컨트롤에 예죠, 그쵸? 이 컨트롤에 뭘 하라고 했나요? 컨트롤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아니요?
자, 3번이죠. txt 평가 컨트롤에는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장악, 80점 이상이면 우등, 그 밖에는 빈칸으로 표시하시오. 스위치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서 써주셔야죠. 어떻게 해요? 스위치라는 함수는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이 조건이 만족하면 이렇게 바꿔줘. 이게 만족하면 저렇게 바꿔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성적을 기준으로 얘가 90점 이상이야? 라고 하면 장학을 주고, 성적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이야? 라고 하면 우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라는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데이터 여기에는 스위치 그죠? 여기다 쓰면 이 힌트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탭키를 눌러서 expression 1 value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성적을 기준으로. 필드명을 갖고 와야 되니까 성적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다 90점 이상이면 나는 뭐라고 쓴다고요? 장학이라고 쓰고, 두 번째는요, 성적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이면 나는 우등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등. 나머지는요, 안 써주면 돼요. 엔터를 딱 치시면 저장을 하고 인쇄 미리 보기를 보시면 이 성적을 기준으로, 성적은 여기에 안 갖고 왔으니까 당연히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등, 장학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4번이요. txt 감옥명 컨트롤에 예잖아요. 그렇죠? 이전 레코드에 동일한 경우 표시되지 않도록 형식의, 이거는 단골이라고 있습니다. 밑에서 7번째. 중복 내용 숨기기를 예라고 하시면 되고요. txt 인원 컨트롤에는 그룹별 인원수, txt 평균 컨트롤에는 그룹별 성적의 평균이 표시되도록. 얘는요, 카운트 별 써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카운트 별. 그 다음에 평균은요, 그룹별이니까 에버리지 쓰시면 되겠죠? 에버리지 성적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 응시 인원을 세는 거는 카운트라고 했을 땐 별이 항상 오고, 그 다음에 성적 평균은요, 성적이라는 테이블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필드명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액세스에서는 에버리지라고 쓰지 않고 AVG라고 쓴다고 했어요. 그죠? 성적. 그러면 여기서 성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과목별 시험 성적의 레코드 원본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쵸? 데이터에 얘가 만들어진 건 학생 정보니까. 학생 정보의 커리를 열어보면 여기 성적도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성적을 기준으로 평균을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고. 과목명 기준으로 나눠진 거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고서에서 보이는 거는 성적이라는 필드명을 텍스트 상자로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레코드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이 다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디자인에 인쇄 미리 보기로 보면 우리가 보는 저기 있는 값들이 맞게 들어가면 되겠죠. 성적 평균, 응시 인원 15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3번에 1번이 해결이 되고요. 3번에 2번, 3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커말 1급의 기출문제랑은 조금 또 유형이 틀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기출문제를 익히고 여기 있는 부분에 우리가 안 나왔던 유형들을 또 익혀서 이렇게 좀 실력을 쌓아가시면 시험 보러 가셨을 때 어디서 봤던 문제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니까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시고 처음 나온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해서 외워서 익히시고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2번이요. 다 닫고 학생정보 폼에서 학생정보 폼을 일단 열어보겠습니다. 폼에서요. txt 학과 이름 그러면 요게 레이블이고 학과 이름이니까 얘겠네요. 그죠? 멀티미디어. 얘를 더블 클릭하면 학과 성별 매크로 함수를 작성한 후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매크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뭘 하는 거예요? 학과별 성적 폼을 대하상자 모드로 열 것, txt 학과 이름 컨트롤에 입력된 학과 이름에 해당하는 레코드만 표시할 것. 그러면요, 얘를 더블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냐면 학과 성별 매크로 함수를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만들기의 매크로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매크로, 학과 성별이라는 매크로가 학과별 성적 폼을 대하상자 모드로 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오픈 폼으로 들어가셔서, 오픈 폼. 그리고 폼 이름이 뭐예요? 학과별 성적 폼을 보기 형식이, 폼이고, 그 다음에 창 모드가 대하 형식이라고 했죠? 대하 상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txt 학과 이름 컨트롤에 입력된 학과 이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요, 우리 그 조건 딸 때, 호쌍 쌍호쌍 공식에서 조건 딸 때, 학과 이름은 txt 학과 이름이야? 이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조건을 일단은 생각을 하고, 학과 이름은 txt 학과 이름이니까, 학과 이름은 는 땡땡땡 누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땡땡땡 눌러서 어떻게 해요? 폼에 로드된 폼에 학생 정보에 txt 학과 이름을 찾아가면 된다고 했죠? txt 학과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조건이 뿅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의 매크로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저장을 하되 학과 성별이라는 매크로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했을 때, 이 컨트롤을 더블 클릭했을 때 디자인 보기에서요. 학과 이름이라는 이 컨트롤을 이벤트가 온 더블 클릭 이벤트를 했을 때 뭐가 실행이 되면 돼요? 학과 성별이라는 우리가 만들었던 매크로를 실행을 해줘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하고 홈 보기를 눌렀을 때 학과 이름에 멀티미디어를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 학과별 성적이라는 폼이 이렇게 뜨네요. 그쵸? 오, 신기하네요. 그쵸? 자, 다음 웹정보 수리. 더블 클릭하면 웹정보 수리에 해당하는 학과 이름이 표시가 되고. 그쵸? 자, 3번 보겠습니다. 과목별 성적 조회 폼에 과목별 성적 조회 폼에 뭐 하면 인쇄하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매크로 함수를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얘도 인쇄하기 버튼을 누르면 과목별 시험 성적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고 2번 문제랑 똑같네요. txt 과목명에 입력된 과목명에 해당하는 레코드만 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조건이 과목명은 txt 과목명이야? 이게 되는 거고, 그렇죠? 얘는요, 함수를 만들어서 지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몇 번 문제였죠? 2번에 1번 5번째 문제였나요? 네네네. 2번에, 문제 2번에 1번, 폼 완성하기 5번 문제 있죠? 그 매크로로 구현하는 그 문제잖아요. 그쵸? 얘를 눌렀을 때 여기에 매크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인쇄하기를 이벤트에, 온클릭 이벤트에 땡땡땡을 눌러서 매크로 작성기.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실 거는 뭐냐면요. 문제의 매크로를 만들어서 지정하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그 컨트롤에 그대로 매크로를 넣어주는 게 있어요. 2번에 1번에 5번 문제가 매크로를 넣어주는 거고, 지금 3번에 이 3번 문제가 매크로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이 정해져 있으면 만들어서 지정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그 컨트롤에 매크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자, 뭐 한다고요? 얘를 클릭을 하면 과목별 시험 성적 보고서를 열어야죠. 그럼 오픈 레포트가 되겠네요. 오픈 레포트. 보고서 이름은 하나뿐이 없으니까 과목별 성적. 그런데 얘를요. 인쇄 미리 보기로 여시오 라고 되어 있죠. 보기 형식을 보고서가 아니라 인쇄 미리 보기.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은 우리가 아까 딴 과목명은 txt 과목명이야. 과목명은 땡땡땡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목별 성적 조회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폼에 로드된 폼 과목별 성적 조회에 뭐가 있어요? txt 과목명이 있겠죠. 자, 이 매크로의 조건이요. 아까랑 틀려요. 그쵸? 왜 바로 작성이 안 됐지? 과목명은 땡땡땡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폼에 로드된 폼에 과목별 성적 조회 txt 과목명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얘는 txt 과목명이라고만 들어가잖아요. 그쵸?
forms. 이게 자동으로 안 들어가면 느낌표. 과목별 성적표에 느낌표.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확인.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되나 볼게요. 저장을 하고 폰 보기를 눌러서 인쇄하기.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 원리가 뿅 표시돼야 되는데 아까 조건이 그 땡땡땡 눌러서 마법사로 딱 설정이 안 되네요. 그렇죠? 왜? 다 되는데 안 됐어요. 그렇죠? 땡땡땡 이렇게. 그래서 그 경로를 써주시면 됩니다. 과목명이 폼즈 과목별 성적조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xt 과목명. 아까 2번 문제는 됐는데 3번 문제니까 안 됐네요. 원래는 되는데 안 되면요. 과목별 성적 조회가 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폼 형식에서 과목별 성적 조회에 있는 폼에 txt 과목명을 찾아서 비교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기능 구현이라고 해서 1번 보니까요. 과목 정보 쿼리를 이용하여 학생별 총 추궁 횟수와 성적의 최소값을 구하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갖고 와서요? 가별 정보 쿼리를 갖고 와서 자, 일단은 뭐가 필요해요? 성명이랑 학과 이름이 필요하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성명과 학과 이름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수강 횟수와 최소 성적이 나와 있는데 최소 성적은 성적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고요. 그렇죠? 수강 횟수는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한 학생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값은 학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학번이라는 값을 집어넣을 때 학번을 기준으로 카운트, 개수를 세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적을 기준으로 최소값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실행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지만 우리가 같은 거 합쳐지고 학번의 개수, 성적의 최소값을 따진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시그마를 눌러서요. 그렇죠? 학번은 개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적은 뭘로요? 최소값으로 따져서 갖고 와 라고 하면 이렇게 갖고 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필드 이름은 학번의 개수가 아니라 수강 횟수로 바꾸고 성적의 최소값이 아니라 최소 성적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 우리는 학번 앞에다가 수강 횟수 땡땡 수강 횟수 땡땡이라고 쓰고 성적 앞에다가 뭘 쓰면 돼요? 최소 성적 땡땡 이렇게 써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지만 이게 하나 더 있잖아요. 수강 횟수가 5 이상인 데이터만. 그럼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 수강 횟수의 조건을 크거나 같다 5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문형표 이상은 태북인, 똑같은 레코드가 나오잖아요. 쿼리를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뭘로요? 학생별 수강 횟수, 학생별 수강 횟수라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1번 문제 해결됐고요. 2번이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적 테이블의 성적 필드에 점수에 성적 필드의 점수에 성적 테이블 이 성적 테이블에 성적 필드 점수에 여기에 이 점을 추가하는 쿼리를 작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험 날짜 조건이 있어요. 시험 날짜가 2017년 12월 8일부터 2017년 12월 10일까지만 데이터를 대상으로 할 것 between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쿼리 이름은 점수 변경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 얘는요 업데이트 쿼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만들기에 쿼리 디자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적 테이블이 필요하죠. 그렇죠? 성적 테이블을 갖고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성적에 그렇죠? 성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험 날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요. 시험 날짜를 그런데 우리는 성적의 점수를 2 더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업데이트 쿼리를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쓰냐면 업데이트 조건이 성적이라는 필드에 더하기 1을 해도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건이 있잖아요. 시험 날짜가 어떻게 해요? between A and B죠? 2017년 12월 8일부터 2017년 12월 10일까지니까 B-E-T-W-E-N
그리고 날짜를 갖고 올 때요. 호쌍 쌍호쌍 공식에 날짜는요. 호 대신에 넘버 사인, 호 대신에 넘버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샵이라고 쓰고 2017 날짜 형식으로 빼기 12 빼기 8 샵이라고 쓰고 between A and B니까 and 또 샵을 여시고 언제까지요? 2017년 12월 10일 2017 빼기 12 빼기 10 샵. 틀렸나요? B, B, E, B, T, B, B, between, B, T, W, E, E, N, B, T, between, between. 아, 여기 업데이트에서 잘못 썼잖아요. 그죠? 어디요? 조건에 써야죠. 이렇게. 요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between, B-T-W-E-N 요 단어 외우기 어려운데 그쵸? 그래서 날짜 형식이니까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있는 값들을 업데이트해줘 라고 하면 실행을 하면요. 실행을 하면 14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성적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성적에 2를 더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라고 누르면 이렇게 바뀌고 이 쿼리는 뭘로 저장하면 돼요? 점수 변경이라고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받고 성적을 보면 여기에 2점이 더해졌을 거예요. 그죠? 한 번만 하셔야 됩니다. 두 번, 세 번 하시면 안 돼요. 자, 3번 문제 볼까요? 다음과 같은 점수가 왜 이래? 20점을 따는데 10점, 5점, 10점으로 돼 있네. 제가 여기 점수는 잘못 썼나 봐요. 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엑셀 변환 매크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성적 테이블을 C 문서 폴더에 성적표 SS로 내보낼 것, 테이블을 내보낸 후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할 것. 얘는요, 매크로를 만드는 겁니다. 매크로 앞에 이름이 써있죠? 엑셀 변환이라는 매크로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기, 매크로.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엑셀 테이블을요, 엑셀 파일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보면, export with formatting이라고 있어요. 내보내야 되잖아요. export는 수출하다, import는 수입하다니까. 그러면 얘를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체 유형을 테이블이고, 문제 뭐요? 뭘 가지고 만든다고요? 성적 테이블을 내보낸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성적 테이블을요. 그 다음에 출력 형식을 XLSX, 엑셀 통합 문서로 선택하시고 출력 파일은요. 어디에요? C 문서 폴더에 성적표로 내보내라고 했잖아요. 그쵸? 얘는요. C에 경로가 좀 그런데 C에 OA 폴더로 넣겠습니다. OA 폴더에 왜 우리 OA 폴더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쵸? OA 폴더에 어떻게 해요? 출석부라고 할까요? 성적표죠? 성적표 XLXX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C 디렉토리 DB 폴더가 만들어져 있으면 DB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DB 폴더를 따로 안 만들었으니까 이 경로를 그대로 다 써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뭐 있어요? 테이블을 내보낸 후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자동 시작 아니오가 아니라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물음 있나요? 내보낼 것, 테이블을 내보낸 후 자동으로 실행할 것. 요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죠? 매크로의 이름을 뭘로 저장해요? 문제를 보니까 엑셀 변환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요. 실행을 하면 성적이라는 이 테이블이 엑셀 파일로 변환이 돼서 뿅 들어가셔야 돼요. 어디? OA라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겠죠. 문제에서는 문서 폴더 안에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경로 그대로 쓰면 되고 얘는 2점이 더한 성적이 이렇게 뿅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동 실행되고 얘를 끄고 문제를 다 풀었으니까
요렇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쵸? 어떠신가요? 조금, 1회, 2회보다는 조금 틀리신가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나와서,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들을 또 한 번 보시고, 두 번 보시고, 반복해서 보시면 그 유형들을 익혀버리시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고, 지금 3회고요. 4회, 5회, 6, 7, 8, 9, 10, 아직 7개 기출문제가 남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공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씩 문제의 유형들을 익혀가시면 시험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니까 이렇게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